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다가오는 4월 5일, 바로 나무 심는 날 식목일인데요. 나무가 탄소 상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구온난화의 대책으로 나무 심기가 떠오르기도 했죠. 오늘은 식목일의 의미와 살림의 중요성까지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가오는 4월 5일이 제70일의 식목일이죠. 식목일 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나무 심는 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식목일에 담긴 의미와 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목일은 산지의 황폐화를 막고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산림녹화 운동으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것은 24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날이기도 하고요.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당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과도 무관하지 않고요. 공식적으로는 1946년 미 군정청이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해서 오늘날까지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식목 행사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산림이 헐벗은 것을 본 개척민이 산림 녹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줬고요. 그래서 1872년 4월 10일 J.S. 모턴이 주창에서 제1회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네브라스카주에서는 모턴의 생일인 3월 22일을 나무의 날이라고 하여서 이날을 주의 축제일로 정했는데요. 이 나무 심기 행사가 미국 전역과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개화식이나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식목일을 좀 앞당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처음 식목일을 지정한 1946년 4월에는 4월 5일 당시에는 4월이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량리의 홍릉숲의 개화 시기가 평균 8일 정도 앞당겨졌고요. 기온이 1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재배 한계선도 100km 북상한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평균 기온이 100년간 1.5도씩 상승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해온 현재의 식목일이 생물학적으로는 식목일에 적합한 시기인지 아니면 기존의 틀에 얽매여서 식목일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나무 심는 날, 식목일을 지정할 정도로 어떤 산림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의 대표적인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기능에는 임산물 생산과 같은 경제적 기능과요. 그 이외에도 국토 보전이라든지 수자원 함량, 그리고 산림 휴양, 야생동물 보호, 그리고 대기 정화, 그리고 생활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산림은 사람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배출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인간 생활에서 배출되는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는데요. 1헥타르당 평균 12톤 산소를 배출하고요. 그리고 산림 1헥타르당 평균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또 수원 함량 기능이 있는데요. 물을 저장해서 일시에 흘러가는 것을 막아서 홍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서서히 공급해서 인간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갖는 물의 저장 능력은 연간 179.7억 톤이고요. 헥타르당 2,780톤 분량입니다. 산림은 뿌리 등에 의해서 비가 올 때나 물이 흘러갈 때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농경지의 매몰이나 하천의 바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토사 유출 또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등의 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으로는 인명피해라든지 농경지 유실 등을 막아주는 토사 붕괴 방지 기능이 있는데요. 울창한 숲이 제공하는 연간 토사 붕괴 방지량은 약 5억 세제곱미터나 됩니다. 숲이 없으면 19억 세제곱미터의 흙이 흘러내리고요. 숲은 흙 흐름을 227배나 적게 합니다.
또한 산림은 야생동물에게는 서식처를 제공해 주고요. 야생조수는 해충을 먹이로 삼아서 산림이나 농작물에 끼치는 많은 피해를 감소시켜 주는데요. 산림에게도 수렵의 장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조류에 의한 연간 해충 방제 효과 면적이 약 240만 헥타르에 상당합니다. 울창한 숲은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대단히 큰데요. 피톤치드라는 방향성 물질을 발산하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역시 산림의 역할 무척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 현황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산림 현황은 국토 대비 약 63%입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산림이 타 용도로 전용된 면적을 보면 8,721헥타인데요. 이거는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농지와 초지와 같은 농업용 산림 전용은 480헥타르에 불과하지만 비농업용은 8,241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28배이고요. 이 비농업용 도시개발 용도의 산지 전용이 그러니까 93%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농업용 산지 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공장인데요. 공장은 여의도 면적의 5.9배가 산지 전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용 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이 여의도 면적 9.9배가 전용이 되었고요. 도로는 여의도 면적의 3.3배 그리고 골프장은 2.1배의 순입니다. 산지 전용이 물론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인데요. 크게 도시 주변이나 공단 주변 그리고 병원 등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들인데요. 또는 명승지, 관광지, 도로, 철도 그리고 해안 주변에 경관보호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수원의 함량이라든지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수원 함량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 유출이나 낙석의 방지, 그리고 해풍, 해일, 모래 등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 방지 효과 구역, 그리고 산림 식물 유전자의 종 또는 산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산림 유전자 보호 구역인데요. 이들을 전부 산림 보호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면적은 국토 대비 9.8%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보존을 위한 정부와 또 우리 개인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림 관리는 이용, 보존, 그리고 이용 제한, 복원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용 측면에서는 계획적인 산지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전 측면에서는 현재의 산림보호 지역의 면적이 적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산림 생태계의 서비스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의 산림 훼손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도시와 가장 가까운 지역 수준의 그런 생태 축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용 제한 측면 역시 기후 급변으로 인해서 산림재해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건 측면에서도 고도의 산림 생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존 지역이 좀 더 집단화되고 도로와 난개발로 산지가 단절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필지별로 산지 전형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산지의 특성을 결정하는 자연지형 또는 자연경계를 이용한 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산지 전형이 단순히 산림의 훼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토양의 탄소 흡수가 줄어들고 산림 생태 서비스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존할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과 이러한 산지의 공익 기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또한 적절한 보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